다음 내용도 한번 가보면,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좌표축. 그래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좌표축이라고 하면 X축과 Y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거고,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거고, 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원들의 어떤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X축이라고 하면 이런 가로축을 얘기를 하잖아요. 가로축. 그래서 지금 가로축을 내가 2개를 그렸어. 왜 2개를 그렸냐? 이 X축이 접한다는 게 위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가지 다 보여주려고. 그래서 중심이 A, B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A, B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반지름이 뭐라 그랬냐면 중심에서부터 원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라고 그랬잖아. 반지름. 그래서 원위의 점이 요 X축과 접하는 요 접점도 원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 그러면 얘가 지금 반지름이란 말이야. 근데 이 반지름이 누구랑 같냐면 이게 X축이니까 이 Y좌표 B하고 같다고요. Y좌표 B하고. 그래서 반지름이 B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Y축까지 내가 그려주면 더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Y축을 그려주면 여기가 A, B니까 여기 X좌표가 A고 요 점의 Y좌표가 B거든. 지금 맞지?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거야? 요 길이랑 같은 거잖아. 이 길이가 지금 B라는 거 충분히 보이죠. 그죠? Y축에 대응을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반지름이 Y좌표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X축에 접하면. 그러면 오른쪽 케이스는 어떠냐면 여기가 지금 A, B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반지름인데 지금 얘도 요 길이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 왜 마이너스 B냐? 내가 요걸 또 Y축에다 대응시켜 볼게. 그럼 요 좌표가 Y좌표가 B거든. 근데 지금 B는 음수잖아. 음수. 그러면 길이를 B라고 할 수는 없지. 음수인데. 그래서 음수일 때는 요 길이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B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절대값 B지. 절대값 B. 길이가. 그래서 반지름이 지금 뭐가 돼버리다? 마이너스 B. 그러니까 Y좌표에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진 값이 반지름이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 둘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걸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X축에 접하는 원들은 그때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 크기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냐?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하는 원이야 라고 하면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Y좌표의 제곱인 B제곱입니다. 이렇게만 세워주시면 됩니다. X축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그럼 이제 Y축에 접하는 경우도 해봐야지. Y축은 이렇게 세로축이야. 그래서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접하는 경우는 내가 중심을 또 여기를 A, B라고 하면 요때 요 길이가 반지름이란 말이에요.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얘도 X축을 하나 그려볼까?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때 X좌표가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가 A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A가 되지. A가.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A, B. 그러면 요때 요 길이가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X축을 그려보면 있잖아. 여기 X좌표가 A인데 A가 음수거든. 왼쪽에 있으면. 그지? 왼쪽에 있잖아. Y축 왼쪽에. 그러니까 A가 음수기 때문에 길이는 마이너스 A가 된다. 마이너스 A. 그래서 Y축에 접하는 경우들은 우리는 반지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X좌표의 절대값 크기와 같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림을 조금만 그려보면 그래서 그때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X좌표의 제곱인 A제곱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이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식을 잡아놓고. 이거에 뭐 또 다른 조건이 있어. 뭐 몇 콤마 몇을 지나고요. 몇 콤마 몇을 지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형태들도 한번 봐보면 X축, Y축은 했으니까 이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거야, 내가. 동시에 접하는. 한번 봅시다. 지금, 얘도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총 4가지 형태가 있어. 왜 4가지냐면, 사분면이 4개잖아. 1사분면에서 접하는 거,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 4가지 경우 전부 다 해보려고. 다 해볼 거야, 내가. 봐봐. 1사분면에서 접한대. 1사분면. 여기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하나 딱 있다고. 그러면 중심이 뭔진 모르지만, 요렇게 X축과 Y축에 수선을 내리면 이게 다 반지름이잖아. 이게 다 반지름이거든. 그럼 여기가 R이고 여기도 R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야? R, 0이야. R, 0. 요 점의 좌표가 뭐야? 0, R이야.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아, 중심의 좌표가 R, R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아, 모든 게 다 R로 표현되는 거야. 반지름으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그래서 그때 원의 방정식을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이다. 그러니까 다 r이야. r. 전부 다 r입니다. 됐죠? 두 번째 경우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경우도 한번 보면 여기가 중심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또 수선 내리고 또 x축에 수선 내리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고 요 길이도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 요 y좌표가 r이고 이때 x좌표가 마이너스 r이 된다고. 2사분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r, r. 그래서 이때의 경우에 이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전부 다 반지름으로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다음 형태도 한번 봐볼게. 다음 형태를 보면 이제 3, 4분면하고 4, 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도 똑같아. 다 R로 표현돼. R로. 그래서 지금 3, 4분면에서 접하는 원도 보니까 이렇게 X축에 수선 내리고요. Y축에 수선을 내려버리면 여기도 반지름 R이고 여기도 반지름 R이라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돼버린다고. 3, 4분면에 접하는 원 또한. 그래서 중심이 얘고 반지름이 R이니까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중심을 빨리 잡아놓고. 마지막 이제 4, 4분면도 똑같이 봐보면 4, 4분면도 중심이 여기 있잖아. x축에 수선 내리고 y축에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이 길이도 r이고 이 길이도 r이란 말이야. 그럼 중심의 좌표가 r, 마이너스 r이 되겠지. 4, 4분면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라고 식을 세워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4가지의 형태들이 전부 다 중심이 전부 반지름 r로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또 알아야 되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그 중심이 R, R, 뭐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R 이런 식으로 X좌표와 Y좌표가 같거나 부가 서로 반대인,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그런 형태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요 두 직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두 직선이 x좌표, y좌표 같은 점들만 보이고 얘는 x좌표, y좌표의 부호만 반대인 그런 좌표들, 순서쌍들만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이 다 여기 있는 거야. 이런데. 다 이런데 있어. 다 이런데 있어서 이렇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중심은 어디에 있고 여기 위에 있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중심은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심화 문제 풀 때 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심화 문제 풀 때 쓰이는 거야. 이런 개념들이. 그러니까 허투루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거 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야 될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 어떤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냐면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나온다는 거야. 연립하면.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1차식들이 다양히 많이 나오지. 여기다 2배 한다면 얘 더하는 거, 뭐 3배하고 더하는 거, 뭐 4배하고 더하는 거. 많잖아. 엄청 형태가 많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이런 얘 교점을 지난다고. 또 하나의 다적인 예로 아마 이걸 보여주면 엄청 신기할 텐데. 봐봐. 이차함수. 많이 익숙한 형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차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뭐 해볼까? x제곱에 마이너스 4x 뭐 이런 거 뭐 예를 해볼게. 그 다음에 위로 볼록 하나 그려볼까? 위로 볼록 뭐 이런 거.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뭐 해볼까요? 2x 뭐 이런 거 해볼까요? 2x 이렇게. 그러면 지금 하나 더 할까? 플러스 4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두 점에서 만나거든. 만나야 돼. 그랬지. 그러면 나 이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하고 싶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직선을. 그럼 보통 애들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 둘을 연립해요. 연립해서 x값을 구해. x값. 그 x값 두 개가 이 교점의 x좌표들이고 그 x좌표들을 뭐 얘나 여기다 넣어서 y좌표까지 표현을 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연립한 결과는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직선이라면 연립해서 뭘 얻어내면 되는 거야? 1차식을 얻어내면 되는 거야. 그런 직선인 거지. 1차식이니까. 그럼 봐봐. 얘네들을 연립한다라고 하면 나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뭐 가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대입법도 되고. 그래서 나는 1차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없앨 겁니다. 얘를 2차 항을. 그럼 어떻게 없애면 돼? 둘 더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더해. 그럼 더해볼게. 얘하고 얘를 더하면 좌변끼리 더하면 2y이고 우변끼리 더하면 몇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뭐 나와? 1차식 나오잖아. 그 1차식이 신기하게도 요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 가서 누가 알려주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우리가 어떤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다루기 때문에 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원도 다르지 않다. 그럼 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보자. 요 왼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 직선의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원 하나. 이렇게. 근데 이 두 원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봅시다. 저렇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도형이 있을 건데 그 도형이 뭐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원 같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아무튼 요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도형의 형태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 두 식을 내가 연립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연립한다라고 해볼게. 더하고 빼고 하는 거. 그럼 만약에 얘네들을 뭐 몇 배에서 더한다라고 하면 또는 여기다 두 배에서 뺀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2차식의 형태가 나와. 2차식의 형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x, y에 대한 2차식의 형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식이 의미하는 게. 그때 나오는 2차식이 뭐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뜻해요. 예를 들어 여기다 두 배하고 더해. 또는 그냥 이 둘을 더해. 그러면 뭐 x, y에 대한 2차식 나오잖아. 그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형태에서 이 두 식을 그냥 빼봐. 그럼 빼면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소거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버리는 순간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와. 1차식. 1차식은 뭐야? 직선이란 말이야. 도형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 두 원을 뺐을 때 생기는 요 1차식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고요. 직선. 이 직선. 그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 왜 이름이 공통현의 방정식이냐면 그러면 현이라는 것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때 어떤 두 점이 있어. 이렇게 두 점이 있다. 이때 A라는 점이 있고 요 점을 내가 B라고 해볼 거야. 용어를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 A서부터 B까지 원의 일부 있죠. 원의 일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라고 하. 호. 이거를 호 A, B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 A하고 B를 이은 선분. 요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하잖아. 현악기 아주 따뜻한 가역을 현악기, 그지? 현 줄이야 줄. 이건 현이라고 한다고. 그럼 얘도 이게 현이잖아. 원이 두 점을 이은 거니까. 그런데 이 현은 이 원에서도 현이고 이 오른쪽 원에서도 현이니까 이쪽의 현이기도 하고 오른쪽 원의 현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원의 공통적인 현이란 말이지.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그래, 이거를. 근데 그 공통현을 포함하는 직선이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가 다룰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두 원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난 도형이 나와. 근데 그 연립했을 때 그 후의 결과, 그러니까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만약에 2차식의 형태라면 원인 거고 1차식의 형태라면 직선인 건데 그 1차식의 형태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두 원을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고. 빼기만 해도 뭐가 없어지니까 2차항들이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그냥 두 원을 빼라. 이게 결론이고, 만약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원방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얘네들 연립한다고. 그래서 요 밑에 식에다가 k배를 해서 둘을 더한 거야. 더하는 거 작업 자체가 연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을 더한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든 개념서 같은 데는 뭐라고 나있냐면 이 k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의미겠어? 얘에서 얘 뺀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직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식이 나오니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이런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돼.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거는 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걔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나오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 그 원리를 이해를 하면 뭐 직선에서 하든 원에서 하든 나중에 뭐 타원에서 하든 다 똑같은 원리인데 방정식만 달라지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념은 다 설명을 한 거야.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 세우는 거, 방정식의 형태들을 배우지.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 다다음 시간에 내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세 번째가 원과 직선의 어떤 위치 관계들, 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던가 접한다던가 만나지 않는다던가 뭐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에 하는 게 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그 뒤쪽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어떤 주요 문제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요. 이번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요 문제들 풀 때, 이 개념들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좀 이렇게 가슴 깊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